네, 3주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물질 분리의 원리 중에서 결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해볼까 합니다. 네, 결정화. 결정을 갖다가 만드는 이제 그런 공정인데요. 우리 실생활에서는 이런데 이제 결정들이 많이 쓰이죠. 뭐 이를테면, 소금을 갖다 얻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화 공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결정화 공정은 분리 기술의 일종이에요. 액체 혹은 기체의 균일상으로부터 조작을 통해서 공정을 통해서 고체 입자, 즉 결정을 얻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결정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위의 실생활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구름을 형성을 했다가 다시 내려올 때는 그것이 그 액체가 이제 수증기가 응결이 돼가지고 액체가 됐다가 다시 날씨가 떨어졌을 때는 그것이 이제 얼게 되죠. 고체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얼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바뀌어서 내리는 눈 같은 경우도 일종의 물의 결정화인 것이죠. 그래서 눈 또는 이제 바닷물을 갖다 우리가 많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증발을 시켜서 바닷물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들, 즉 소금을 갖다가 얻는 그런 과정도 사실은 결정화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바로 이렇게 결정화라는 것은 단지 얻고자 하는 고체 입자를 얻는 데서 이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목적하는 고체 입자들, 그 입자들, 즉 결정의 순도를 갖다가 얼마나 높일 것이냐, 또 결정을 갖다가 어떠한 크기에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 것이냐도 사실은 이런 산업적인 공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생산물의 용도라든가 조작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 결정화의 특성을 갖다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화에서 먼저 이제 결정 재료의 구조를 갖다 이제 알아야 될 테고, 결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 때는 사실은 우리가 수증기가 이제 꼭대기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드는데도 결국은 어떤 핵이 있어야, 뭔가 같이 핵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모여야 이제 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 수증기가 응축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결정의 핵 생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핵이 생성이 되면 결정들이 이제 점점 커지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 사실 이런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바로 그러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분리하고 또 어떤 물질들을,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또 그것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결정이라는 그런 이제 결정화 공정을 우리가 어떻게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할까라는 것에 이제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젖혀놓고 일반적인 그런 이제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예,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이게 뭐냐면은 바로 다양한 눈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구름에서 이제 응결이 된 수증기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대기에 차가운 그런 이제 조건상에 놓일 때는 결정이 이제 형성이 돼서 눈의 결정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눈의 결정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고 있는 눈의 결정 형태 몇 가지나 될까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대략 한 15가지인데 15가지 이상의 눈의 결정 모습들을 갖다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더 삐죽삐죽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눈이 올 때 이렇게 옷에 떨어진 눈을 갖다 이제 봤을 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이제 눈들을 갖다 이제 봤을 테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육각형의 구조를 갖다 가진다고 해요. 물의 경우는. 눈을 만들면서. 두 번째 줄의 맨 오른쪽에 있는 정도? 또는 세 번째 줄의 맨 오른쪽에 있는 정도가 아마 백설표 식용유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그런 이제 마크 정도가 아닐까요? 그 백설표 식용유의 백설이라고 하는 것이 흰 눈이에요. 흰 눈의 결정을 갖다가 자기네 로고라고 할까 마크로 이제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눈도 다양한 이제 그 결정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결정을 갖다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저렇게 이제 정입방체, 주사위 같은 형태를 갖다가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그런 이제 크기를 갖는다라고 해서 정입방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는 정육면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정입방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입체적인 그런 느낌을 강조할 때 이렇게 이제 정입방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본식의 표현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이제 형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입방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육면체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이제 쓰게 되죠. 저렇게 정육면체 형태의 기본형에서 조건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게 됩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결정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약간 선 모양을 갖다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기둥이 조금 더 길어지는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어지는 형태가 주상, 기둥이라는 얘기죠. 주상의 형태를 갖다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어떤 바늘처럼, 저게 가늘면서도 굉장히 길면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바늘처럼 보이기도 할 거 아니에요? 바늘처럼 나타내기도 하고요. 약간 지글지글 형태. 또 그런 것들이 기둥이 몇 개씩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면을 갖다 형성을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때는, 그럴 때 약간 이제 납작해지는 형태겠죠. 사각추라든가 원추라든가 이런 형태, 또는 플레이크, 판 형태의.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전파남이라고 혹시 이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암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켜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막 깨트리다 보면. 그래서 이제 플레이크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형태에 이렇게 켜로 쌓여져 있는 형태로 결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결정이 형성된 건 아니고요. 퇴적이 돼서 진흙, 아주 미세한 그러한 이제 토양 입자들이 퇴적이 되면서 켜켜이 퇴적이 되면서 이제 쌓여서 만든 퇴적암이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용액 상태가 되어 있는 마그마들이 이제 결정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또 입체 형태를 갖다 이제 띄게 되는데, 정육면체 형태, 육면체 형태 중에서 약간 길쭉한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형태, 또는 각이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나타나는 형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둥그러져 가지고 구형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형태로 결정을 갖다 이루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것이 이제 바로 마치 이제 소금과 같은 소금 결정이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정육면체에 가까운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띄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가 이제 바로 뭐냐면 이제 소금의 형상을 갖다가 이제 나타낸 대표적인 예예요. 소금의 형태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온다고요. 요 가운데 있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금의 입자가 비교적 컸을 때 육면체 형태를 갖다가 나타내게 되는데,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나타내기도 하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주상이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둥 형태로 좀 긴 형태를 갖다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14면체를 갖다 이루는, 저거는 육면체처럼 생겼는데 무슨 얘기냐. 저게 이제 또 이렇게 모서리들이 이렇게 이제 갈라져서 14면체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저 위에도 보시면 14면체. 예. 또 이렇게 한 번씩 원래 육면체에서 한 번씩 더 잘린 거죠. 모서리들이. 예.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14면체를 갖다 만들기도 하고요. 예. 또 다공질 형태를 갖다 이제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이제 결정을 갖다가 만들게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이제 요 그림들이 다 소금입니다. 소금인데 저렇게 입방정이라고 얘기하는 정육면체 형태의 1번 형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응집정이라고 하는 약간 납작한 형태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고품질의 천일염 같은 경우는 약간 불규칙적인 그러한 이제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14면체라든가 약간 동글동글한 형태라든가, 또 이제 품질이 낮은 그런 이제 분쇄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형태라든가, 뭐 트레미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오고요. 요거는 약간 이제
수지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뭉쳐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소금의 결정 모습을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소금들, 그 소금을 갖다 좀 더 확대를 하고 사진을 찍어놓은 그런 형태예요. 보시는 것처럼 육면체에 가깝죠. 정육면체. 그러면서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들, 그렇죠? 각 그 면들이 전부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갖다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독특하다 그럴까? 소금의 경우도. 이 경우는 이제 더 독특한 것이죠. 예. 똑같은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이라는 생각이 드나요? 굴껍질 싸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요런데 이제 모양을 갖다 이제 보면은 장미꽃이 이제 피어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바로 소금의 결정인데요. 요거는 이제 소위 암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이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었던 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자기 융기가 되거나 또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매몰이 되거나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제 암석 상태로 걔네들이 이제 그 결정을 형성하면서 소금끼리 뭉쳐가지고 결정을 형성하면서 나타낸 그런 이제 다양한 유형의 이제 모양인 것이죠. 우리 불가리아라든가 이런 데는 또 암염 광산이 또 따로 있죠. 독일도 마찬가지 이제 이런데 동유럽에 이제 많은데요. 암염 광산 같은 경우는 이 소금들이 바위처럼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막 곡괭이로 캐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좀 독특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이제 소금의 결정입니다. 또 다른 형태, 혹시 어딘지 아세요? 네. 이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예. 제주도의 주상절리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둥처럼 되어 있는, 주상이에요. 기둥의 상태처럼 되어 있는 절리. 이렇게, 깨져나간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경치를 갖다 나타내는 곳이죠.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렇죠? 예, 제주도에 여러분들 그 제주도 가셨을 때 다 봤었던 그런 이제 풍경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그러한 이제 사진입니다. 저렇게 약간 육각형처럼 생긴 그런 모양들이 기둥처럼 이렇게 쭉쭉 올라와 있는 형태이죠. 그렇죠? 예, 저쪽에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러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용암 상태, 마그마가 이제 화산으로부터 분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그마 상태에 있는 것들이 이제 녹아 있는 상태의 용암이 쭉 흘러내리잖아요. 흘러내리면서 그때의 조건에 따라서 저렇게 결정을 형성을 하는데 저렇게 기둥 형태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걔네들이 이렇게 주상절리와 같은 곳에서 이제 이러한 모습을 갖다 이제 띄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상절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암이 이제 그 서서히 굳으면서 어떤 이제 그 모양을 갖다 결정을 형성할 때는 바로 이러한 모양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기둥의 형태인데 옆으로 누워 있어요. 이러한 형태는 이제 만들어진 건데, 요거는 동해안에 여러분들 무무대왕릉이라고 이제 동해안 가문이 있잖아요. 포항 앞바다 쪽으로 가면 거기 가까운 쪽이에요. 가까운 쪽에 이러한 이제 그 바로 주상절리 해안에 나타나 있는 주상절리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현무암층으로 약간 검은색의 바위층을 갖다 나타내는 것으로 주상절리를 또 볼 수 있는 데가 제가 사실은 적절한 사진을 갖다가 이제 찾지를 못해서 여기다가 이제 실지를 못했는데요. 파주 그리고 이 한탄강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거기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이 한탄강 줄기를 갖다 이제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한탄강은 이제 연천에 이제 속하는 데인데 파주 연천 쪽에 가까운 데 가면은요 거기에 이 그 강 옆을 흐르는 강이 흐르는 그 옆에 이제 강 옆에 이제 절벽들이 이제 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 이런 바위들이 이렇게 길쭉길쭉한 형상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이루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제 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상태를 갖다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도 주상절리입니다. 예. 용암이
이제 그 결정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이제 모양을 갖다 나타내거나, 이건 이제 자수정.